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부동산 투자는 돈이 많아야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오히려 자본이 적을수록 사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살에 2억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수십 군데로 돌아다니며 좋은 매물을 찾지만 저는 원래부터 싸게 살 수 있게 짜인 구조를 먼저 공부했어요.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사는 건 오히려 당연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구조를 활용해 어떻게 수익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흐름과 전략을 선택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을 때 제 머릿속엔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적은 돈을 어떻게든 불려야 한다. 누군가는 일단 월세 구조부터 만들자 고도 하죠. 매달 30만원씩 고정 수익이 들어오면 안정적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돈 정말 그렇게 천천히 굴려도 될까? 수도권에 있는 구축 빌라를 하나 사서 월세에 30만원 받는 구조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연 360만원, 10년 동안 모아야 3,600만원입니다. 공실, 수리비, 중개수수료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매달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집을 얼마에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세 2억짜리 집이 급하게 1억 7천만원에 나왔고 전세가는 1억 6천만원이었어요. 이 집을 사서 전세를 맞추면 실투자금은 1천만원, 그리고 시세만 원래대로 회복돼도 3천만원의 차익이 생기죠. 월세를 받아도 되고 그냥 다시 팔아도 이익이 남는 구조예요. 그럼 문제는 이런 매물을 어떻게 찾느냐인데, 초반엔 저도 그냥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금매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죠. 요즘 금매 없어요. 그 가격대엔 안 나와요. 근데 한 달쯤 지나 다시 그 동네에 가보면 그때 없다고 했던 매물이 여전히 유리창에 붙어있고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가 있어요. 진짜 금매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 팔려서 점점 싸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매만 찾는 게 아니라 금매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매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면, 원하는 지역을 딱 정해놓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을 아침 저녁으로 캡처하고 매물이 처음 올라온 날짜, 며칠째 안 팔리고 있는지 체크,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2-3주만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보입니다. 아, 이 매물은 진짜 주인이 조급하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중개사 쪽에서도 먼저 얘기를 꺼내요. 주인이 가격을 더 내린다는데 연락만 주세요. 이 타이밍이 바로 시세 차익형 매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진짜 몰라요. 그냥 안 팔리는 매물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싼 건지. 근데 같은 매물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변화 흐름을 기록하다 보면 중개사의 태도 변화와 물건 빠지는 속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전략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넘어서 전세를 통해 실투자금을 거의 회수하면서 자산은 내 손에 남는 구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물을 추적하고 가격의 흐름을 기록하고 중개사와 계속 대화하면서 눈치를 살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역 부동산 중개사분들과 기존 투자자들끼리 이미 형성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초보자인 제가 쉽게 끼어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전략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지역을 선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에 들어가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익이 크게 나는 건 그보다 앞단계, 지정 직전의 흐름이 감지되는 지점입니다. 이 시기는 가격이 가장 낮고 정보 차익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지역을 찾으려면 특징 3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행정 신호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온 동네는 향후 1-2년 안에 추진위원회 결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는 행정이 공식적으로 정비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SH나 LH 사업지들도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보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연립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반경 1km 안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선 동네. 이런 지역은 시세 차이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박탈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비 요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류동 일대는 바로 옆 항동에 공공 분양이 들어오면서 3억짜리 노후주택과 7억짜리 신축이 같은 생활권 안에 공존하게 됐고,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도 바꿔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슬슬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수막입니다. 이건 온라인에 없는 정보죠. 입주민 반대 현수막과 추진위 모집 현수막이 함께 걸려있는 골목은 무조건 기록해둬야 합니다. 이런 갈등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는 정비를 밀고 있고 누군가는
정비를 반대하고 있다는 건 내부에서 이미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리봉동을 여러 번 돌면서 시민센터 게시판, 전봇대, 벽면에 붙은 전단지까지 다 확인했는데 몇 달 간격으로 방문했을 때 위원장 뽑았어요. 총회 곧 열어요로 바뀌는 걸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이건 발품을 팔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흐름이고 책이나 영상에선 절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정보를 일찍 알아도 매도인은 그걸 알고 있어서 이미 기대감을 반영한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싸게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전략은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누가 더 일찍 움직이고 그 타이밍을 잡냐 핵심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겪으며 느꼈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인 만큼 보인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전략을 통해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시장이 조용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2022년 말 인천 서구의 한 준신축 빌라를 감정가 2억 4천만 원짜리를 1억 3천만에 낙찰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의 전세가는 1억 9천이었고 낙찰 직후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마쳤습니다. 실투자금은 약 200만 원에 불과했고 2억이 넘는 자산이 제 손에 남았죠.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예요. 단순히 싸게 산 게 아니라 리스크를 파악하고 회수 전략까지 세운 뒤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매각 물건 명세서를 동시에 열어봅니다. 중요한 건 접수일자예요.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전세권이나 가처분 같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날짜 순으로 대조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에 한번 감정가는 괜찮았고 외관도 깔끔한 빌라가 나와서 입찰을 고민했는데 명세서에선 배당 요구 없음이라고 써야했고 전입일은 근저당보다 빠르더라고요. 겉으론 멀쩡했지만 이걸 놓쳤다면 2천만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제가 고스란히 떠안을 뻔했습니다. 이건 권리 분석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실감 못하는 실수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항상 낮과 밤 두 번 나눠서 갑니다. 낮에는 외관 상태, 점유 흔적, 불편물과 전기 고지서 등을 확인하죠. 하지만 밤엔 꼭 주차 상태를 봅니다. 골목길 이중주차, 건물 앞 꽉 찬 차량을 보면 여긴 실거주 수요가 많은 동네다. 혹은 전세 세팅이 빠르게 되겠다. 혹은 주차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빌라 위주로 접근하는 이유는 아파트는 유동성이 좋지만 수익률이 낮고 빌라는 수익률이 높지만 잘 골라야 합니다.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고 낙찰가가 높아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반면 빌라는 감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고 전세가가 낙찰가보다 근접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높은 경우도 있으니 투자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은 빌라에 1억 9천만 원 전세를 세팅한 구조는 아파트에선 거의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매는 싸게 산다가 핵심이 아니라 싸게 사도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자산을 만들어 온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급매가 되어가는 매물을 추적해 시세 차익을 만든다는 전략. 단순히 싸게 사는 법이 아니라 가격이 무너지는 흐름을 기록해서 타이밍을 선점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는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전략. 지정되기 전 흐름을 읽고 들어가야 정보의 격차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체기에도 경매라는 구조를 활용해 싸게 사고 리스크를 줄이고 회수까지 설계하는 전략이었죠. 특히 이 경매 전략은 자본이 적거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조가 싸게 짜여 있고 권리 분석과 시세 판단만 정확히 하면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나만의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싸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이 빌라가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구조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같은 빌라라도 잘 팔리는 조건이 따로 있고 그 기준을 모르면 수익이 남는 구조가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낙찰 후 매도를 고려하며 분석했던 잘 팔리는 빌라의 조건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걸 알고 경매에 접근하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익은 물론 회수 속도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살려는 빌라가 잘 팔리는 구조인지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살에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